여러분은 매일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소득세도 아니고 소비세도 아닙니다. 훨씬 더 눈에 띄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용히 여러분의 저축을 고갈시키고 월급을 줄어들게 하며 미래를 훔쳐갑니다. 이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숨겨진 세금입니다. 정부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가장 오래된 속임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불을 훔쳐가는 조용한 도둑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저축을 갉아먹고 월급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평범한 시민들의 자산을 정부와 이 게임의 법칙을 아는 엘리트들에게로 이전시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편리한 형태의 과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며 의도적인 도구가 되었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고통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로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역에서 신뢰받던 은화인 데나리우스로 군단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비용은 비쌌습니다. 황제들은 세금을 올리는 대신 단순히 동전의 은 함량을 줄이고 더 값싼 금속을 섞으면서 동전 앞면에는 똑같은 카이사르의 얼굴을 새겨 넣으면 아무 일도 없는 척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전은 가벼워지고 얇아졌으며 은보다 구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물가는 치솟았고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경제는 물물 교환과 금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국의 화폐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법령도 없이 모든 시민에게 부과된 숨겨진 세금이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무너졌지만 그 속임수는 살아남았습니다. 1790년대 혁명기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자금이 절실했던 정부는 몰수한 교회, 토지를 담보로 한다며 아시냐라는 지폐를 찍어냈습니다. 처음에는 혁신처럼 보였지만 국가가 더 많이 찍어낼수록 지폐의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빵을 구하려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농부들은 지폐를 거부했고 평범한 가정은 저축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통화량을 늘려 지폐를 가진 모든 시민에게서 조용히 도둑질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명 높은 인플레이션 붕괴 사례인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배상금과 빚에 시달리던 라이히스방크는 끝없이 돈을 찍어냈습니다. 1923년이 되자 노동자들은 하루에 2번 급여를 받았습니다. 시간 단위로 임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부들은 저녁이 되면 가격이 2배로 뛸까봐 서둘러 식량을 샀습니다. 아이들은 벽돌처럼 쌓인 지폐 뭉치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빵 한 덩어리가 수십억 마르크나 했고 평생의 저축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숨겨진 세금이 노골적인 몰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어두운 진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이 재앙을 지켜보며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운 게 아니라 그것이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편리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돈을 빌리고 쓰고 찍어내면 그들은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묵은 빚을 갚습니다. 숨겨진 세금이 그들의 의무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고통받고 저축한 사람이 고통받지만 국가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명시적인 세금에 반대해 시위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반대해 시위하지 않습니다. 그 도둑질이 분산되어 있고 혼란스럽고
딱 집어 말하기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플레이션 청구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습니다. 단지 월세가 오르고 식료 분비가 비싸지고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것만 알아챌 뿐입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대영 제국은 이 게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영국은 세금과 차이뿐만 아니라 통제된 인플레이션을 통해 막대한 군사 작전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영란은행은 돈을 찍어냈고 물가는 슬금슬금 올랐으며 평범한 시민들은 조용히 그 비용을 짊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정치인들은 승리를 축하했지만 가계의 저축자들은 자신들의 파운드화가 예전보다 훨씬 적은 것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공동의 희생으로 위장한 애국적인 도둑질입니다. 20세기는 비슷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인플레이션이 조용히 부채를 갉아먹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성장이라고 불렀지만 회복의 상당 부분은 물가 상승을 통해 전시 의무가 조용히 줄어든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었을 때 억제의 마지막 닻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정부는 무제한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면허를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뒷받침하지 않는 법정 화폐가 세계 표준이 되었고 인플레이션은 조용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1%의 이자를 받는데 인플레이션이 5%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매년 부의 4%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빚이 줄어드는 차입자들에게 이전됩니다. 적자를 더 쉽게 조달하는 정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현금이 시들어가는 동안 부동산과 주식과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자산 보유자들에게 이전됩니다. 이것은 경제학으로 가장한 재분배 계획이며 돈을 가진 다수에게서 자산을 가진 소수에게로 부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1970년대는 이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로 치솟았습니다. 가족들은 저축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단지 현상 유지를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숨겨진 세금이 너무나 명백해져서 연준 의장 폴 볼커는 이를 분쇄하기 위해 금리를 거의 250%까지 올리는 잔혹한 경기 침체를 가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기업들은 문을 닫았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치료법이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교훈은 남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이 비용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은밀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두려워합니다. 숨겨진 세금이 너무 커지면 대중이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축소합니다. 통계를 마사지하고 계산 공식을 바꿉니다. 식료 분비가 10년 만에 2배가 되었는데 공식 인플레이션은 연간 2%라고 보도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거짓말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 하고 말입니다. 가장 적나라한 현대의 사례는 2008년에 나왔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했을 때 정부는 수조 달러를 찍어내 은행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양적 완화라고 불렀습니다. 월스트리트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평범한 저축자들에게는 도둑질이었습니다. 자산 가격, 주식, 부동산, 명품은 치솟았지만 임금은 정체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에 즉시 나타나지 않고 자산에 나타났습니다.
집값은 2배, 3배가 되었습니다. 주식은 폭발했습니다. 빈부격차는 벌어졌습니다. 숨겨진 세금은 형태를 바꾸었지만 여전히 같은 속임수였습니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저축자를 처벌하며 차입자와 엘리트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이 왔습니다. 팬데믹이 닥쳤을 때 정부는 더 큰 규모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지원금과 구제금융과 기업 구조조정 등 모든 것이 허공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로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짜 돈이었고 빚은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인플레이션이 맹렬히 돌아왔습니다. 에너지 요금은 2배가 되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주거 비용은 치솟았습니다. 다시 한번 승자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패자는 중산층과 빈곤층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지불한 세금이었습니다. 이 패턴은 전 세계적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수십 년간의 과도한 지출과 화폐 발행이 인플레이션을 삶의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페소화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돈을 쓰고 모든 세대가 자국의 돈을 불신하며 자랍니다. 2000년대 짐바브웨에서는 초인플레이션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빵 하나도 살 수 없는 100조 달러짜리 지폐와 저축의 소멸로 나라는 물물교환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은행들이 인출을 동결하는 동안 통화 가치가 90%나 폭락했습니다. 의사와 엔지니어와 은퇴자 등 전체 중산층은 평생의 저축이 몇 달 만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장소는 다르고 지도자도 다르지만 속임수는 언제나 같습니다. 때때로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포장하려 합니다. 그들은 2%의 인플레이션은 건강하며 소비를 장려하고 경제를 역동적으로 유지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소위 좋은 인플레이션조차도 여러분의 저축이 배경에서 천천히 녹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코인플레이션은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침식이고 여전히 숨겨진 세금입니다. 차이는 오직 속도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할까요? 역사는 교훈을 줍니다. 로마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가치가 떨어진 동전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은과 금을 비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이마르 독일에서는 외화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폭풍을 견뎌냈고 저축자들은 전멸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현금이 타들어갈 때 부동산과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불을 지켰습니다. 레바논에서는 해외에 달러를 숨겨둔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은행에 갇힌 예금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패턴은 언제나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믿는 자와 수동적인 자와 저축하는 자를 처벌합니다. 그것은 준비된 자와 유동성을 가진 자와 자산 보유자에게 보상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이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인 공개적인 증세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당신의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조용히 그 일을 하게 두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측정 방식을 재정의할 것입니다. 그들은 양적 완화나 현대 통화 이론 같은 새로운 단어를 발명해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것처럼 들리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세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불공정한 세금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물가가 오르고 정치인들이 어깨를 으쓱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이며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미스터리 발견 연구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미래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쓰여 있습니다.